저는 현재 4년차 주부이며 3살 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동갑이다 보니 남편은 심리적으로 제게 의지를 많이 했고 저는 부모님과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들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남편은 점점 제게서 멀어졌고 저도 아이를 키우느라 남편에게 소홀해지고 저의 힘든 부분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1년 정도 전쯤에 남편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은 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남편을 외롭게 한 것이 아닌지 싶어 용서를 구하고 아이를 생각해서 잘해보자고 또 했지만 막무가내인 남편에게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참고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주일 전쯤 남편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1년여 동안 바람을 펴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 여자를 만나보니 지금껏 남편이 제게 해왔던 행동들의 이유를 알게 됐고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친정인 대전으로 내려와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 소송 절차 중입니다. 남편은 이제 제게 자신의 잘못을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믿을 수가 없고 지금 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저희 친정을 무시해왔던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껏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족을 무시하고 막대했던 남편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달라질 수 있을지, 또 그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나 딸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바라기만 하는데 모든 것이 부모 탓, 제 탓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안 제가 그 사람의 지금까지 행동을 용서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고 별일 아니다 생각하면 별일 아니에요.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별일 아니에요. 왜 별일 아니냐. 처녀가 애를 낳아 한번 키워보려면 어디 정자원에 가서 정자를 가져와서 인공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남자하고 하룻밤 자야 애가 생기는데 자기는 뭐 공짜로 하나 만나가지고 애 하나 생겼으니까 설령 이혼을 한다고 해도 어때요?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유리하지. 그럼 뭐 억울하게 할 생각 없이 현행 법이 보장된 범위 안에서 최대로 위자료를 받았어. 그래서 애기 키우고 살면 돼요. 뭐고 대단한 일이라고 뭐 울고 그러고 난리. 뭐 덕택에 뭐 하나 공짜로 생겼다? 애만 하나 공짜로 생긴 거.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혼한다 해서 별 문제 아니다. 이혼한다고 뭐 애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못되는 거는 엄마가 울고 불고 미워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굉장히 나쁘고 이 아이가 크면 남편 이상으로 자기가 이제 고생을 해야 된다. 왜? 아이가 자랄 때 자기가 심리가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각오해야 돼.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밝아지고 행복해야 돼. 그래야 아이가 인생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늦었어.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최대한도로 어떤 나쁜 영향도 아이에게 가지 않도록 엄마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자꾸 중심에 놓는 게 아니고 가족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형식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마음을 행복하게 가질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이혼을 하는 게 마음을 늘 행복하게 가질 수 있겠냐. 내가
결합을 해가 사는 게 마음을 늘 행복하게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걸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아이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줘요. 그걸 특히 딴 사람도 아니고 애기 아빠를 미워하는 것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그거는 애기 엄마로서는 애기한테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 이제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잘못했으니 같이 살자 했더니 남편이 막무가내였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으니 같이 살자 하면 그때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졌잖아. 내가 약점도 하나 잡았고. 그지? 전에는 지가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약점을 누가 잡았다? 내가 잡았으니 내가 큰 소리 칠 수가 있잖아. 왜 유리하게 됐는데 이걸 또 이제 상대가 매달리니까 또 내가 발로 차내고 또 상대가 저기 가면 또 내가 가서 쫓아가서 또 매달리고 산다 하더라도 큰 문제 아니다. 그 바람 폈다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약점을 잡아서 누가 유리해졌다. 내가 유리해졌다. 근데 그 약점을 너무 심하게 사용하면 상대가 자기 잘못한 걸 잊어버리고 도로 반발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사용해야 돼. 적당하게. 용서를 해주면서 까불면 약간씩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를 안 해줘도 살 수가 없고 무조건 나나도 또 옛날 버릇이 나오니까 크게는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없었던 걸 하고 탁 풀어주되 껍데기는 가끔 이렇게 주의를 줘야 된다. 고삐를 딱 쥐고 까불면 너 까불래? 이렇게 딱 해서 살면 돼요. 내가 지난번보다 훨씬 유리해졌는데 자기는 뭐 난리를 피우고 또 이래.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애 요새 하나 대학까지 보내려면 얼마 든다 그래요? 2억 7천만 원인가 이렇게 든다고 나왔는데 자기 직장 다녀요. 자기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뭐 그냥 같이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안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저기 바람을 피웠니 어쩌니 이런 건 제껴놓고 자기도 자기 아까 반성했잖아. 내가 남편한테 좀 애한테만 신경 쓰고 관심을 안 써서 남편이 좀 외로웠나 미안하다 그랬잖아. 미안하다 그래놓고 바람 폈다 발개 때리까 이게 이러면서 이제 상대가 비니까 또 내가 큰 소리 치고 이런데 그건 좀 치사야. 잘못했으면 이래도 저래도 내가 잘못한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하고 살아봤잖아. 연애도 해보고 결혼 생활 때 해보고 이래 바람 피가 어려움도 겪어보고 애도 낳아보고 이랬으면 이제 대충 그래 뭐 어떻게 세상이 내 맘대로 될 수 있겠나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가면서 협력해서 서로 살아야지 이런 쪽이 쉽나. 인간하고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살겠다. 앞으로 내가 애기 덩치 없고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혼자 사는 게 낫고 길 가는 어떤 남자를 만나도 이 인간보다는 낫겠다. 그러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게 뚜렷하지가 않나 지금. 이래 생각하니 이게 낫고 저래 생각하니 저래 낫고 지금 이런 상태가 아예 확연하게 자기한테 이건 이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방향이 잡히나. 제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은 바람을 핀 게 아니라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보면 아직 판단이 안 서나. 이거 그래 좀 더 살아볼까 하는 미래이 남나. 이건 아니다 하고 판단이 서나 이 말이에요. 남편이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요. 당연하지. 그거는 남편이 고쳐지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도 같이 살 거냐 안 그러면 안 살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고쳐질 걸 전제로 하나.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괴롭게 사는 거야. 고쳐지지 않는 상태로도 그냥 내가 좀 맞추면 살만하냐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도 고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고쳐.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하지 말고 고쳐지지 않고 그 저버릇대로 있다고 치고 내만 조금 맞추면 그래도 살만하다. 나무가 이래 좀 꾸불꾸불하지만 대충 다듬어가면
그러놓으면 막 기둥은 되겠다, 대들보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거는 뭐 석가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라서 혼자 살아도 애기 엄마로서 애기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같이 살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나온다는.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이 아니고 애기야. 애기 엄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별로 중요 안 해. 스님이 지금 자꾸 묻는 이유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 어떤 마음으로 애기를 키워라,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자기는 엄마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애기에게 어떤 영향을 갈까? 내가 애기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엄마, 애기를 더 우선시 안 하고 자기 지금 머리 굴린단 말이야. 제가 애기 위주로 살다가 애기 위주란 게 어떤 건데, 애기 위주로 애기를 안아주는 게 애기 위주라가 아니라니까. 애기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엄마의 기쁨이라니까. 자기가 기쁘면서 즐거워하고 편안하지 않으면서 살면 애기한테는 무조건 나쁜 거야. 아무리 먹이고 젖 먹이고 해봐야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건 과원에 줘도 할 수 있고 남한테 줘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아기를 데리고 혼자 아직 안 살아봐서요.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살면서는 제가 남편하고 행복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행복했지 않았던 게 남편 탓이야, 자기 탓이야? 아까도 여기 읽었잖아. 누 탓이라고.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즐겁게 생각하고 혼자 살면 내가 애 등쳤고 직장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벌어주는 거 먹고 애 키우니까 좋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자기가 행복해지려면, 같이 살면서 행복해지려면 남편 자기 밥벌이는 해요? 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도 어떤 여자가 붙는 거 봐라. 괜찮은 남자니까 어떤 여자가 붙지. 결혼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만났다. 아니 그래,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잘해줬으니까 여자가 그랬겠죠. 자기한테도 옛날에 잘해줬겠지. 그쪽 여자한테 더 잘해줬다는데요, 스님. 결혼했으니까 내 거고 저거는 남은 거 내가 먹으려면 잘해줘야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도 안 잘해줬어요. 당연한 거지. 그걸 뭘 얘기라고 하나. 이건 이미 내 거 돼 있는 거고 저건 남은 건데 가져오려면 잘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는 행동이야. 여기도 우리 저리 신도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 신도 돼 있는 건 놔놓고 저쪽에 새로 들어오는 건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심리라는 게 다 그렇잖아. 그러니 이제 이거 전체를 지금까지 이래 보면 이 여자분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는 거요, 못 살겠다는 거요? 그거 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왜 자기만 몰라,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애기한테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든 항상 남편에게 공손해야 돼, 자기가. 남편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내야 돼. 그러니까 바람피다 이걸 갖고 계속 문제를 삼으면 안 돼. 오히려 아이고 고맙다, 네 바람 피워줘가지고. 왜? 그래야 내가 약점을 하나 잡아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누가 유리해졌다, 내가 유리해지고, 이혼을 해도 내가 유리해지고 여러 가지 유리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갖고 너무 같이 살려면 안 살려면 몰라도 헤어지려면 요번에 딱 이용해가 위자료 받는다면 서먹고 치우고, 그 다음에 같이 살려면 이건 너무 이용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탁 놔야 돼. 놓고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신혼 초로 딱 돌아가서 남편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나는
본인 서약을 딱 지키는 그런 태도를 가져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절을 하면서 여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당신 외로움을 내가 충분히 이해 못해서 미안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게 밖으로 돌았겠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고 사세요.